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3.8%, 코스닥이 4%가 빠졌으니까요. 최근 한 1년 동안 하락폭이 가장 컸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감도 이렇게 증폭이 되고 그랬는데요. 이제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제 정부 그 세제 개편안 요게 발표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면서 시장이 아주 과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거 아닌가. 특히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세가 오늘 대량으로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내용이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요. 주식 양도소득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최근 몇 년간 계속 그 연말에 주가를 끌어내린 그 원인이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50억으로 올렸다가 다시 지금 정부 안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용 보면은요. 금융자산이 한 10억 이상 되는 분들이 거의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천만 중에 60만도 안 되니까 한 1%도 안 되는 수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가진 그 자산 규모가 전체 우리 그 금융자산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사람 수는 많지 않지만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게 이제 10억 이상 관련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가 굉장히 큰 악재다 하는 걸 감지를 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정부의 어떤 개혁 그 정책 의지가 조금 약화된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아마 오늘 이렇게 대량 매도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이요 거의 한 5조 넘게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개인들이 5조 넘게 팔았던 걸 다 받아줬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수급이 좀 뒤바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이 안이 굳어진 건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거치겠죠. 제 생각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팔았던 그런 우려감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도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종목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시장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어찌 보면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폭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요 증시 지표들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는 급락할 때는 믿을 거는 증시 지표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치로 드러난 증시 지표를 보면서 시장을 아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동안의 경험 삼아서 여러 가지 그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3.88, 3119포인트입니다. 3200이 무너졌고 3100 근처까지도 왔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4.03%, 772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세가 깊었는데요. 양도소득세 요게 코스닥 쪽에 더 영향이 큽니다. 중소기업들의 아무래도 영향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거래대금이 거래소가 15조 1000억이니까요. 어제 16조 4천억 이어서 거래는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아마 파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 않나. 시장에 대한 이제 그 낙관과 비관이 많이 엇갈리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좋게 봤던 사람들도 오늘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여러 가지 그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증시 지표 꼼꼼히 들여다보고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표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런 시장에서 휘둘리면서 물건을 뺏기기도 하고 꼭지에서 상투를 잡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이 4조 7천억이니까요. 모처럼 또 5조 아래로, 5조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코스닥도 한 10조는 거래가 되는데 오늘 4조 7천억이면 코스닥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21선, 생명선, 심리선, 요거를 무너뜨리고 오늘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도 신호죠.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는 팔아야 되는 그림이긴 한데요. 종목에 따라 다르고 또 최근 시장이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음봉 한번 났다고 그래서 주식을 팔기에는 조금 망설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음봉 난 것은 일단 그냥 접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매도 신호이긴 하지만 하루 음봉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다. 내일까지, 다음 주 초죠. 오늘 주말이니까요. 다음 주 초에 보고 저도 제 생각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로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주식을 가지고 가자 쪽입니다. 그래서 증시지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거듭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봉 이렇습니다. 분봉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내리 꽂았다가 종가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매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매물이 계속 이렇게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시장 수급,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8,5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150억 매도 우위, 그러니까 근한 1조가량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들어서 5조 이상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 이렇게 대량으로 1조 넘게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그 세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것 같다. 요게 이제 어떤 그 정부 정책 의지가 많이 약화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하에서 이렇게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식 매물도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9천억, 코스닥에서 2,6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조 2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이런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있기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 매수세가 아주 가장 강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은 한 1조 천억이니까 기관도 굉장히 많이 판 셈이에요. 기관 입장에서도 이번 이제 세제 개편안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느껴집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계속 사다가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는데 요게 팔자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질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니면 월요일 정도 매도가 집중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정책 발표하고 있고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빈말로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뭐 거래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실망스럽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당정 협의 관련해서 그쪽에서 조금 걸러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흐름 보시면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요게 이제 7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 우위했습니다. 어제 3,400억, 그제 6,200억, 6,000억, 4,000억, 2,000억, 8,000억. 그래서 한 5조 가까이 매수 우위했다가 오늘 하루 8,5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미국하고 관세 협정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외국인들이 매수세였고 상당히 시장이 좋았는데 오늘 이 세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실망 매물이 많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들은 최근에 이렇게만 봐도 1조 넘게 판 날이 3일 이상, 4일 이상이죠. 그러니까 5조 넘게 팔았는데 오늘 또 2조 이상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어쨌든 개인들은 단타 위주로 많이 빠지면
사고 또 오르면 파는 그런 단타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요. 오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저 밑에 받쳐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팔아놓은 현금들이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상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도 우위였다. 여기에 더 이어질지가 시장 방향을 가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그 지표 같아요. 이게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든 또는 기관이 팔든 개인이 팔든 상관없이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을 보시고 고객 예탁금이나 펀드 쪽으로 돈들이 꾸준히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개인들 자금, 특히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추세만 이어진다고 그러면 시장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지표를 보면 고객 예탁금이 오늘 68조 6천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틀 전 겁니다. 결제일 기준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3월 초 50조에서 지금 68조니까 한 18조 정도 이렇게 돈들이 늘어났습니다. 개인들 자금 18조라는 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50조하고도 바꾸지 않는 굉장히 그 시장에 영향이 큰 금액입니다.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개인들은 주식에서 이익이 나면요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팔면 일단 돈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자금은 그만큼 시장에 영향이 크다. 18조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펀드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156조인데요. 4월 초, 세 달 전 그때 125조였습니다. 그건 지금 158조면 33조 정도가 세 달 만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2020년에 3,300포인트 넘어갔을 때 그때는 오히려 펀드는 깨고 그 돈으로 개인 계좌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개인 예탁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 달 동안에 한 33조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시장이 안 될 리가 없죠. 시장은 이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5조가량 꾸준히 사다가 오늘 처음으로 매도 우위했는데요. 한 1조가량. 요게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나서 주식은 팔아야 될 것 같고 사도 그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약보합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 관련해서 주요 뉴스는 GDP 성장률이 3%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입이 줄고 수출이 줄기는 줄었지만 수입보다는 조금 덜 줄었다. 이제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가 많이 좋아졌다. 요것 때문에 GDP 성장이 3%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무역이 축소가 되면서 좋아진 거기 때문에 전체 질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그렇게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GDP가 3% 이제 성장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쨌든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제 다우나 나스닥이나 다들 좀 주춤했습니다.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7%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21선 밑으로 흘러내렸는데요. 미국 시장도 그래프만 놓고 보면 다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03%, 21선은 버티고 있지만 어제 음봉이 났죠. 그러니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다. S&P 500도 비슷합니다. 음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0.37, 필라델피아가 마이너스 3.1%, 21선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좋지 않았다. 아마 이것도 오늘 우리 그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세에 이렇게 집중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66, 대만 마이너스 0.46. 우리 대비했을 때 하락폭이 좀 적죠. 독일 마이너스 1.5%, 프랑스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미국 다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선 깨고 음봉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것하고 비슷하게 독일이나 프랑스도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음봉이 났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어제 썩 좋지가 못했다.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상해 마이너스 0.37, 항생 마이너스 1.07.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하고 지금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요.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판에 보이는 게 시간외 거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기복이 심해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시간외에서 플러스가 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엔비디아 마이너스 2.4%. 최근 들어서 시간외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그 실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8%인데요. 어쨌든 전체 종목들이 보통 한 2, 3%씩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외에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종합지수가 한 4%가량 빠졌다는 얘기는 종목에 따라서는 많이 빠진 것이 한 7, 8%, 적게 빠진 것들도 한 3, 4%는 빠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오늘은 말씀드리기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급락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제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럽니다. 아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셈이 될 텐데요. 이렇게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좋은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팔아야 될 종목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종목 팔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수익이 나서 상승세를 잘 나가던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흔들 때 겁먹어서 이렇게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휘둘린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같거든요. 이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상승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 그룹 지주사들, 또 조선방산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된통 얻어맞았거든요. 요랬을 때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고 그동안에 잘 나왔던 종목이고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휘둘렸을 때 절대 물건을 뺏겨서는 안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제 지인분들 중에도 수익을 많이 냈던 분들이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뚝심 있게 주도주 하나 이렇게 잡았을 때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큰 수익을 남깁니다. 한 3년 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1억짜리 계좌를 한 7억까지 만들어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10만 원에 처음에 이렇게 샀다가 그게 이제 액면 분할했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렇게 팔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한 흔들 때는 한 30%까지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팔지 않고 그런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드린다면 굉장히 많은데요. 대체로 큰 수익을 내는 분들 특징이 뚝심 있게 아주 진득하게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달리 얘기하면요.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무엇의 대가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인내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운도 있을 수 있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주식을 수익을 냈을 수도 있고 또는 정보가 좋아서 수익을 냈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건 좋은 정보 또 좋은 머리 가지고도 인내가 없이는 큰 수익은 못 냅니다. 촐랑되면
많아봐야 한 10% 20% 수익 내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큰 장이 왔을 때 이렇게 흔들었을 때 자기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종목인데 외부 변수에 의해서 흔들려서 이렇게 파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은 제가 말씀드리는 큰 수익은 5배, 10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로 좀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요, 정부에서도 이제 뭐 5,000포인트 얘기하고 그러지만 5,000포인트가 안 가더라도 종목에 따라서는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만한 또 그동안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렇게 흔들었을 때 쉽게 팔거나 그러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주식 투자에서 그 수익이라는 것은 인내의 대가다, 이 말씀을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것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포트폴리오에 5종목을 넣었다 그러면 그 5종목을 다 수익을 크게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종목도 어려운데 5종목 다 수익 내기라는 건 어렵죠. 근데 포트를 한 5개 정도 하다 보면요, 대체로 그 중에 한두 개 종목 정도는 주도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고 호재가 이렇게 나오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이런 종목일 때는 10% 20% 수익 난다고 해서 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꾸준히 뚝심 있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두 종목 제대로 잡은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 종목을 쉽게 팔지 말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도 끊어지고 매수세도 약하고 이런 종목들, 그래프도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털어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도주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봐도 알 수 있고 뉴스를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게 주도주구나, 시장을 끌어가는 주식이구나, 대장주구나, 이런 종목이 하나 잡혔을 때는 뚝심 있게 끌고 가보자는 거죠.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는요, 보통 1년 내지 2년 동안 5배 내지 10배 정도 올라줍니다. 그런 주식을 10% 20%에 초기에 팔아버리면요, 오히려 나중에 살 기회가 와도 자기가 팔았던 가격을 의식을 해서 비싸다고 안 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팔지 말고 흔들었을 때 보통 주식이요, 조정을 받으면 30%까지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익을 낸 사람들 물량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한 10%에서 30% 정도는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나중에 큰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장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그 저평가된 주식들이 이제 제대로 한번 시세를 낼 만한 그런 국면이다. 이제 좀 시작 국면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오늘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요,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요것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큰 약점이긴 한데요. 보통 개인들이 많이 물리는 경우가 좋은 종목을 높은 가격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를 8만 9만 원대에 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을 두세 배 올랐을 때 높게 사서 두세 배 정도가 아니죠. 뭐 5배, 10배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꼭지에 사서 손절매를 못하고 지금까지 오는 경우가 많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업도 10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높게 사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들 약점이라는 게 주도주를 사기는 사는데 초기에 못 사고 마지막에 이거저거 다 확인하고 꼭지에 사서 밀렸을 때 미련 때문에 못 팔고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죠. 못난 주식이라고 그러면 미련 없이 이렇게 팔아버릴 텐데요,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미련을 갖고 계속 이렇게 뭉쩍대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을 거기에 잠겨서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끙끙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도주를 살 때
초기에 좀 용기를 내서 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라는 게요. 예를 들어 5배, 10배 올랐을 때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50% 정도 올랐다 그러면 가능성을 보여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일 경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방산이라든가 또는 그룹 지주사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30%, 40% 단기간에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2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요,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게 주도주인데 그런 종목들이 가지 않으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4천이나 5천 포인트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오늘 뭐 거래세 얘기도 나오고, 양도세 기준, 요것도 뭐 10억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요. 주가 4천 아니라 3천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굳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그게 당에서 받아들일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크게 밀린 거는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모양이 좋지 않았던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1000포인트를 쉼 없이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또 이식 매물도 좀 쏟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5조 이상 매수했고 개인들 자금이 펀드 쪽까지 포함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보다 수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되 아주 단기간에 쌈박하게 받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이럴 때 주도주를 초기에 용감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한 4, 50% 올랐다고 그래서 비싸다고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러면 올해일쯤이라도 그동안에 눈여겨봤던 종목들 높게 올랐기 때문에 못 샀던 종목들 그런 것들 저점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장은 오히려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시장은 오늘 이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도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